대전보건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지혜입니다. 어느새 우리 이제 8주차 마지막 차수에 왔어요. 그죠?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커리어 로드맵 작성이라고 해서 어쩌면 우리가 8주간의 여정을 통해서 쭉 같이 생각해보고 알아봤던 그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좀 종합해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그러기 위한 오늘의 그 과정을 보면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그동안 7주 동안 어떠한 여정을 거쳐서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향한 길을 좀 찾고 또한 그것들을 내가 잘 실천해 나가고 어쨌든 간 지금 이제 남은 대학 생활들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좀 정리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마지막 과제가 나가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죠? 과제는 반드시 나 혼자 작성하고 열심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LMS 시스템에다가 탑재를 해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과제를 열심히 잘 하셨고 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래서 패스가 된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끝날 때 다시 한번 과제 안내와 함께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함께 오늘 시간 살펴볼 거기 때문에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함께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기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절세 미인과 함께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어떻게 그 과정들을 달려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주예요. 대학생활 잘하기 첫 번째 시간이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두 번째 이어서 대학생활 잘하기. 그렇다면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앞으로 내가 대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하고 싶은가? 해야 될 것들이 뭘까? 라는 것들을 막 리스트업하는 작업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고 나서 3주차에는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4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직업 선호도 검사한 거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같이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직업들 안에서 어떠한 강점들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죠. 그리고 나서 전공 분석을 통한 진로 탐색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 과정을 거쳐서 경력 개발 방법들을 위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전과 진로 설정을 통해서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들에 있어서 내가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 7주의 완성으로 커리어 로드맵 작성까지 같이 하는 시간 가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주차에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 근데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 어려우니 좀 이렇게 내가 행복한 순간들을 찾아서 그 순간들을 떠올리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학생활 힘내자 라는 이야기들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2주차에는 그렇다면 나름대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가 리스트업 해보자. 그래서 나름 작성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주차에는 나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 과제가 나갔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수업 분석을 LMS 시스템에 탑재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의 어떤 내부 환경, 내가 가진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기회 요소와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주차의 직업선호도 검사를 통해서 내가 그렇다면 좀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좀 객관화된 지표로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 검사하셨고, 혹시 검사하지 않은 분들은 나중에라도 꼭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제가 강력 추천 드렸었던 것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주차를 마무리하고 5주차에는 전공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의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나름대로 각자 우리 전공에는 어떤 공부들을 하고 있고 가능한 진로가 무엇이고 그죠?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전공 내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주차에는 어쨌든 간 다양한 경력 개발을 위한 활동들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서는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시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또한 정보들을 얻어야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학과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와 더불어서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홈페이지들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죠? 시간 관리 말씀드렸었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나서 7주차에는 어쨌든 목표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사실은 이 순간순간순간을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방향을 정확하게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목표라는 게 중요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직업 탐색을 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과정 거쳐보십시오 라는 말씀들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의 과제 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마음속의 과제는 직업적인 목표와 대학생활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나신입의 비기가 돼서 이 병원의 작업치료사로 취업하고 싶고 이 여행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 지난주에 슬쩍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8주차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면서 그래서 내가 대학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 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중요한 건 그냥 고민만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과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LMS 시스템에 탑재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도 같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요. 대전보건대학교를 직접 찾아가려고 합니다. 찾아가려고 하면 나름대로 뭐 택시나 자가용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전거 뭐 쉽지는 않겠지만 용기를 내어서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들도 뭐 있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목표를 위해서 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앞서서 나는 땡땡병원의 작업치료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취업을 하는 거죠. 채용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데 중요한 건 그러한 과정 속에서 보니까 보바스 병원 같은 경우에는 상시 채용도 있어요. 내가 상시 채용으로 갈 것인가 혹은 경력직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신입직원으로 인턴직으로 들어갈 것인가 방법은 한 가지는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업적인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 길에 도다르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고 고려하고 고민해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대전보건대학교를 찾아갈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고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출발지가 어디일까? 출발지가 어딜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대전 IC에서 내가 가는 것인지, 대전역에서 가는 것인지, 그죠? 대동역에서 찾아가는 것인지, 혹은 대전 복합터미널에서 가는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선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물론 버스를 타고도 다 갈 수 있어요. 어디서든 대전 IC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어쨌든가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어디서든 택시 다 타고 갈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또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의 어떤 대학생활 자라기 마인드업 여기를 넘어간 다음에 바로 했던 건 나는 어떤 사람인지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목표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가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이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목표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길을 찾는 그 과정들 속에서도요. 그 과정들 속에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있죠. 자, 그리고 목표라는 건 어쩌면 미래에 바라는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나는 지금 여기에 서 있고 미래에 바라는 모습은 대전보건대학교 예를 들자면 그런 목표지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한번 고민들을 해보시는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자격은 뭐가 있어야 될까?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돼야 될까? 어떠한 계획들이 들어가야 그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비단 어떤 진로 목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왜 개인적인 목표인 여행 가기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행을 가기 위해서 자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여행을 가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갖춰야 되지? 필요한 요소들은 뭐가 있지? 그게 일종의 자격이죠. 필요한 요소들은 뭐가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어떤 계획을 세워야 나름대로 잘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은 필요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잘 되었을 때 미래에 바라는 나의 모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우리가요 2주차 이렇게 거쳐오면서 나름대로 나 하고 싶은 것 해야 할 건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들을 만들었는데 거긴 굉장히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거기에 작성한 것들 나 다 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지금 1학년 2학기다 라고만 그냥 생각을 한다면 학과에 따라 좀 달라요. 1년 반,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주어진 나의 한정된 시간 안에 그것들을 다 하기는 참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로 한 가지씩 뽑았어요. 진로 목표 하나, 개인적인 목표 하나씩 뽑기는 했지만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진로 목표도 한 가지가 아닐 수 있고요. 그죠? 개인적인 목표는 더더욱 다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고민들, 구체적인 아까 그 과정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이것부터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들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것들을 좀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나? 일단은 중요한 것, 긴급한 것, 우리 시간 관리할 때 기억나시죠? 중요한 것, 긴급한 것 기억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나의 버킷리스트 안에서 중요한 것들이 뭐고 긴급한 것들이 뭔가 그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각자가 사실은 시간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다 할 수 없다면 내 나름대로의 고민들을 통해서 좀 중요한 것들이 위주로 짜여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것들을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시간 관리할 때 큰 것부터 넣어야 된다, 큰 것부터 계획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먼저 배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 자투리로 들어가는 것들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작업은 실제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나름의 고민들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작업은 이 작업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다양하게 해야 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뽑을까? 라는 고민들을 좀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우선순위로 뽑혀진 그 버킷리스트들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 좀 분해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겠죠. 또 그런 작업들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 나름대로 내가
좀 중요하게 해야 하는 그 일들에 대한 분해들이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보니까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는 크게 나눠보니까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죠?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최소한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채워나가는 과정 필요할 것 같고, 수업 시간 10분 전에 출석하는 거, 그죠? 미리 와서 대기하는 것,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접속해서 대기하는 것,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 미리 가서 앉아있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최소한 전공 과목에 대해서 좀 노트 정리하는 시간이 내가 따로 그냥 수업 시간에 노트 정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나름대로 이런 시간들이 좀 있어야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를 구체화해서 정말 계획 꼭 지킬 일이라고 적는 게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서 나름 중요한 일들은 이런 식으로 좀 쪼개보시란 이야기예요. 쪼개보시면 이것들이 실제 계획과 시간 관리 안에 들어갈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학점이 이렇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나 영어 공부할 거야 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단어는 매일매일 외우는 게 좋겠어. 뭐 30개인지 10개인지 50개인지는 각자 정하는 거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일단은 영어 단어는 매일매일 공부하는 게 되게 좋겠어. 근데 몇 개인지는 내 수준에 따라서 일단 시작할 때는 어려우니까 10개 하다가 내가 나름대로 3개월이 지나면 30개로 늘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나 단계적으로 구성할 거야는 좋지만 일단 매일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네. 미드를 통해서 영어 공부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그죠?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시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나는 학습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어쩌면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나는 영어 스터디를 좀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란 이야기예요. 해보시란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꼭 공부, 그죠? 중요도가 우리가 사실은요, 뭐, 중요한 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야 할 일 하면, 지금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학점 관리라든가, 뭐, 영어 공부라든가, 자격증 준비, 여기에서 멈추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인 것들도 좀 들어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나름 내가 내 생활들을 잘 해내기 위해서 할 것들이 뭐가 있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리스트업 해보시고 정리를 해보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할 일 목록을 좀 작성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내 나름대로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서 해보면 어떨까? 매일매일 운동해보면 어떨까? 그죠? 매일매일 내가 가능한 것 해보면 어떨까? 감사 제목을 노트에 좀 적어보면 어떨까? 나 일기 써보는 건 어떨까? 아니면 좀 큰 소리로 웃는 연습해보면 어떨까? 뭐 이걸 다 하시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름의 내가 어떻게 생활들을 잘 꾸려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것들을 하라고 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그 왜 만다라트 작성했던 것처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막 다 적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그 다음에 바로 계획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오케이 1학년 2학기에 해야 될 거 일단 학점 관리 뭐, 그죠? 영어 공부 해야 돼 그죠? 자격증 겨울방학에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대부분인 경우가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계획을 위한 계획,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획이 되다 보니까 항상 나오는 이야기 뭐 있어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그래서 과제는 과제에서 끝, 내 삶은 내 삶대로 따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제가 보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게 훨씬 더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 리스트업 해놓은 거 그걸 가지고 일단은 중요도나 긴급도를 가지고 우선순위에 넣어야 될 게 뭔지 몇 가지 추리는 거죠. 그렇게 추린 것들을 또 가지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혹은 해야 할 것들을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쪼개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쪼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 단계를 세우는데 자 중요한 건 그렇게 나름대로의 중요도와 나름 긴급도를 가지고 뽑는 그 우선순위에 있는 그 아이들은 단순하게 해야 하는 것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무조건 공부만 해라. 너희들은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무조건 그것만 해라. 라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도 좀 포함시키면 좋겠다.
라는 것들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쉴 거거든요. 이번 시간 좀 일찍 쉴 거예요. 쉬는데 혹시 지난주에 제가 비전이나 어떤 진로 목표에 대해서 생각해 오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던 그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일단 예시로 하나씩만이라도 예시라도 좀 뽑아 오시는 겁니다. 진로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공 탐색하고 전공 분석, 얘는 과제였기 때문에 아마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죠? 우리가 이미 과제라서 LMS에 다 탑재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 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내 거를 뽑기 힘들다면 그 안에서 가능한 진로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 선택해 오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쪼개고 잘게 나누는 연습 통해서 커리어 로드맵에 그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잠깐 쉬는 요 시간 동안에 하나라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지금 생각이 아니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잠시 쉬셨다가 두 번째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